안녕하세요. 범블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가 7%를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다운될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작년 한 해 미 연준이 공격적으로 빅컷 그리고 베비컷 해서 0.5%, 0.25%씩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이 체감적 금리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수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8개월 만에 모기지 금리는 7%를 본격적으로 넘어서고 있네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세로 인한 물가 급등 우려, 곧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주택담보대출 미국의 금리가 8개월 만에 연 7%를 돌파했다라는 건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여파는 고스란히 한국 시장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미국 국채가 어제 새벽에 4.6% 돌파를 했고요. 중, 단, 장 모든 이 국채 금리가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1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취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라는 상당한 어떤 날이선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하기 때문인데, 기준금리 인하와는 완전히 지금 반대 궤적으로 시장금리가 움직이고 있죠. 이게 본국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한국의 이 주담대 금리 시장 굉장한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의 똑같은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미는 고금리 시기와 아주 비슷하게 이 금리 궤적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급등한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작년 4월까지 7.3% 유지하고 있다가 0.5% B컷을 단행한 이후에 6.1%까지 쑥 내려갔다가 다시 급부상을 하고 있죠. 이제 7.1% 정도로 7% 선을 뚫었습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죠. 전혀 이런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6.5%에서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상금리 살짝 낮춰서 금리를 인하한다 하지만 미국 영향을 전혀 못 받는 처지도 아니기 때문에 7% 충분히 뚫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주담대 금리 역시도 가상금리를 지금 낮추는 분위기지만 결국 미국 모기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궤적적인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이자 부담 좀 줄이기 위해서 시중은행에서 코픽스 하락한 김에 은행권 금리 좀 낮추자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규 코픽스, 잔액기준 코픽스, 신잔액기준 코픽스 모두 마이너스 0.13, 마이너스 0.06, 마이너스 0.09 뚜렷한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코픽스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또 한계적인 그런 금리라서 앞으로 이 미국 국채 금리가 밀어올리는 이 금리 영향 때문에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할 거 없이 상당 부분 밀려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내리느냐 올리느냐, 시중은행 가상금리 두고 눈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속도 조절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은행금리는 기준금리와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2, 3년 전에 미 연준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올렸을 때 우리는 시중은행에서 극도로 내렸죠. 거의 2%대 금리 우리가 스탠스를 가져갔었어요. 당시에 5% 정도 기준금리를 미국과 유럽에서는 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엊그저께 한국은행에서 3%로 기준금리 동결했죠. 근데 시중은행은 또 반대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금리를. 이렇게 되면 이게 고금리 상황 때랑 아주 비슷한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국채금리 오르니까 한국 국채 금리 역시도 오를 수밖에 없는 추세고, 지금 금융시장에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원화 가치 자체가 상당히 경쟁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국채금리도 연쇄적인 매도세가 불붙을 수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도 원화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폭등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3% 동결로 간 것 같은데, 미국 국채 영향을 받는 한국 국채의 어떤 한계성, 코픽스와 은행채는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살짝 꺾이는 인하적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다시 어느 순간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많다는 얘기죠. 결국 단기적 시중은행 금리 인하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오뚜기처럼 그냥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가상금리 낮춰서 어느 정도 주담대금리, 변동금리 좀 낮춰주겠다라는 뉘앙스는 살짝 걸러서 들으셔야지 조금 자기 수익에 어떤 좀 무리한 대출을 받기에는 여전히 지금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뭐 미국도 관세 부분에서는 절대로 양보할 요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죠. 지금 뭐 민주당 이 재무장관은 옐런이었는데 이제 베센트로 바뀌게 됩니다. 베센트가 지금 제일 이 강조점을 두는 게 이 관세 부분이에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방향하고 일치하죠.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미국 이 무역 자체가 상당 부분 뭐 중국의 어떤 수출 부분, 저가의 공세에 의해서 이게 좀 이 동등한 어떤 레벨에서 경쟁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불공정 무역 관행을 관세를 통해서 다루겠다는 그런 어떤 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불균형한 이 경제 파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각한 경기 침체와 불황을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수출로 덤핑 수출이죠. 저가의 제품을 공격적으로 이게 풀어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장벽을 통해서 막아내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해 보인다. 그리고 심지어 뭐 탄소세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국가가,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집약적으로 배출하는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탄소 보호무역 관세뿐만 아니라 탄소세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는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이 굉장한 어떤 미국의 보호무역 관세의 어떤 이 포인트가 더욱더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트럼프의 지금 취임식 초상화가 상당 부분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그런 느낌을 주죠. 왜 이 남자는 지금 째려보고 있는가? 글래딩. 뭐 승리와 축하의 순간에 뭐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취임식 초상화에서 스턴, 굉장한 어떤 심각한 표정을 지금 지으면서 바라보고, 이게 하나의 그 심볼입니다. 심볼. 앞으로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어떤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보호무역 관세는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고요. 뭔가 타협의 여지는 없을까? 그러나 알짜 없는 분위기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뭐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전화를 해서 뭐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두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역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에 좀 미국이 좀 신중해 주길 바란다 라는 어떤 의견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좀 상당히 팽팽한 어떤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경제 마찰은 결국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새우등이 터질 정도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얘기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늘이 기준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 3.0%. 지금 국내 내수 경기 침체 상황을 보자면 얼마든지 기준금리를 빨리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환율 문제 때문에 동결이나 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통위에서 2연속 인하 후에 동결을 결정을 했는데, 환율 부담에 의해서 3연속 인하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당연히 이런 분위기 부동산 시장에 뭐 직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래요? 집값 받아친 곳만 물어보세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 금천구 아파트 단지는 뭐 3억가량 뚝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입지 좋은 곳은 아예 거래가 실종되거나 급매가 나오면 거의 10억 이상 거래가가 하락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일주일 거래 상가를 보더라도 지금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 동대문구, 강동구, 구로구 쪽으로
하락세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마포는 뭐 거의 3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송파구도 3억 이상 하락. 그리고 용산구도 2억 6천, 동대문구 2억 5천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상간의 거래를 보더라도 점점 더 서울 전역으로 하락세는 퍼져나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매물 8만 9천 건, 이제 9만 건 거의 찍을 심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매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놓은 매물은 먼지만 펄펄 쌓일 뿐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회전되기 위해서는 단가 낮춰야죠. 근데 집주인들 뭐 단가 낮출 생각이 있겠습니까? 무리해서 집 사고 들어온 사람들은 손해보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이를 꽉 깨물고 기다려 보자라는 어떤 심리가 강하게 굳어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발 금융 변화가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높겠고, 한국 경제 근본적인 체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뭐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금관구, 서울 외곽 지역이라 부르는 금관구, 뭐 거래가 역시도 지금 3억, 2억, 1억, 뭐 일주일 상간에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관악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뭐 3억 이상 떨어지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구로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억 이상 떨어집니다. 여기 아파트가 기존 뭐 서울 중심부보다는 뭐 거의 한 10억 정도 싼 곳인데, 지금 등장하는 가격들 보면 10억 이하로 내려간 곳이 비일비재, 눈에 속속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빠져나가는 자본,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가장 활발한 가치 증식을 소자본으로 이뤄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젊은 층일수록. 공고한 금융시장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20%씩 작년에 뭐 엄청난 성장을 이뤘던 미국 증시, 가상화폐는 뭐 거의 300% 수익률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굳이 아파트 건물에 돈을 묻어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 어제 1.51%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취임일과 가까워져서 계속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이어가고 있고요. 대체로 매그니피센트 7 대형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 구글, 브로드닷컴, 코스트코 해서 다 지금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좀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테슬라도 역시 3%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쓸어 담고 있는 게 지금 테슬라죠. 지금 뭐 이 도지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미국 행정부의 한 획을 긋는 뭐 정부 부서를 맡았으니까 굉장한 어떤 이 반등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양자 컴퓨터는 뭐 완전히 박살이 났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좀 살려줬죠. 이 올 한 해 제일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양자 컴퓨팅 부분이다. 엔비디아가 완전히 뭐 30년 이 상용하는데 걸린다라는 어떤 그런 폭탄 발언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박살이 났었는데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리게티도 지금 어제는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퀀텀 역시도 9% 빠지는 어떤 추세지만, 그렇게 완전히 뭐 폭락하는 추세는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또 제일 사랑하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여기 역시도 지금 미국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과 함께 3.65%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 여기도 상승 반등할 가능성 높겠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뭐 3.10% 지금 올랐는데, 여기 조금 쎄한 느낌이 들어요, 엔비디아가. 왜냐면 젠슨 왕이 트럼프 취임식 안 간대. 이상하죠. 지금 모든 뭐 메타나 구글이나 대기업 뭐 내놓으라 하는 미국의 대기업 회장들이 돈 싸질머지고 뭐 트럼프 축하한다고 가고 있는데, 젠슨 왕만 지금 뭐 취임식 대신 직원 가족들과 중국에 설 축하하기 위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빅테크 거물들과 좀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싸한 분위기가 듭니다. 2025년에 엔비디아가 과연 어떤 행보를 걸을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팅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발언 때문에 엔비디아가 박살을 내놓은, 그냥 개작살을 내놨죠. 그냥 뭐 반토막에 한국에서만 3조가 빠졌으니까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거의 뭐 피눈물 흘렸을 겁니다. 근데 뭐 32% 다시 급등하는 어떤 반전이 일어나게 됐고, 이런 어떤 미국의 장세와 비교해서 이 코스피 시장은 어제도 외국인이 2천억, 그리고 기관이 1,000억이 빠져서 합이 3천억 이상이 또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대목이죠. 저점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해외 자본이 지금 꾸준하게 빠져나간다는 게 굉장한 어떤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트럼프 취임식과 동반해서 크립토 분위기가 업되고 있는데 결국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1월에 불장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자본들 대부분 가상화폐 쪽으로 가고 증시 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한국 자본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서서히 분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오늘 뭐 도지코인이 상당 부분 640원까지 오르는 아주 기염을 토하고 있죠. 불을 토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지난주만 해도 지금 550원대에 있었는데 627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밈코인 중에는 정말 의외의 어떤 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 뭐 짱짱한 이 코인들은 뭐 고스란히 뭐 안정적 궤적으로 가고 있고 도지코인 역시도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대조정장 서막이 이미 오픈된 시점에서 중심부가 떨어져 나가는 파일을 굳이 고점에서 잡으려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자본 우회해서 다른 곳으로 좀 이동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이례적 자산시장의 가치 하락은 이런 이유 때문에 관망세를 더욱더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보이고요. 더욱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접촉점의 가능성, 그러니까 금융시장 쪽으로 이제 70% 이상의 돈이 묻혀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대이동이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은 이전의 부동산 궤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읽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오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잘 보시면서 틈새를 노리신다면 굉장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적은 소자본으로도 굉장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한국 부동산 시장의 대조정의 서막이 이미 열렸습니다. 이제 중심부가 떨어져 나가는 가치 하락의 그런 궤적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 이례적인 이 자산 시장의 가치 하락 더욱더 관망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상당 부분 뭐 정상적인 집값으로 돌아올 때까지 뭐 사주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집주인들은 탈출장, 투매로 던지는 그런 집값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고요. 대안적으로 뭐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은 더욱더 불장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랑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